자, 안녕하세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에서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배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평범한 옆돌리기가 있어요. 옆돌리기. 굉장히 쉽게 득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나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길게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조금이라도 길게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공을 치실 때 어느 정도 각을 잡아서 이 정도까지 보고 치실 텐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이 공을 땅 칠 때 수구가 1족구 맞고 왼쪽으로 가죠. 그러면 큐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왼쪽으로 이렇게 비틀림이 좀 발생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각을 잡아놓고 거기까지 치는데, 회전 두께와 당점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치는데 이렇게 비틀림이 발생을 하면 회전도 좀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만큼 분리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발생을 하지 않고 좀 더 대부분 분리각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길게 나가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그럼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이 또한 방금 말씀드린 큐 비틀기를 강제로 의식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내가 1족구를 이 방향으로 맞출 거잖아요. 그럼 큐를, 수구를 땅 치고 나면은 비틀리기 때문에 큐를 끝까지 여기까지 보내준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갖고 의식적으로 큐를 일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이 이 안쪽으로 갇혀가지고 잘 나가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묘한 공의 성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공을 칠 때 바깥으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큐를 내가 일자로 좀 유지를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한번 쳐보시는 거죠. 이 방법이 언제 빛을 발하냐면, 코너가 뭐 이런 식으로 까딱 잘못하면 돌아나갈 수 있는 이런 배치, 이런 배치에서 큐의 직진성을 유지해 주시면 수구가 바깥으로 많이 퍼져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좁은 각뿐만 아니고 이렇게 긴 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를 가려면 이런 각으로 가야 돼. 내가 투팁으로 저기까지 보내면 돼. 그때도 큐만 일직선으로 의식적으로 쭉 보내주시면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않는 수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공을 치실 때 이건 좀 오바다. 이렇게 진짜 많이 나간단 말이죠. 30점 넘어가시는 분들은 많이들 이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들을 칠 때 보험을 다 들어놓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뭐 속도가 됐든 회전 조절이 됐든 이렇게 해서 공이 바깥으로 안 퍼져나가게, 이런 보험이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면, 자, 이런 배치를 짧게 치는데, 짧게 쳐야 유리한데 얘를 이렇게 소위 말하는 단조의 형태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정확히 표현은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고점자분들은 예를 들어 이걸 치는데, 짧게 치는데 방금같이 소위 말하는 조단조로 빠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전도 많이 안 쓰고 속도도 많이 안 쓰는 거죠. 여기서 좀 깊게 들어와도 퍼져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일종의 보통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도 하고 회전 조절도 해서 고점자분들은 많이 치십니다. 보험 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배치도 까딱 잘못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로크의 직진성으로 밖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두께와 당점이 연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짧게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공을 치실 때 내가 각을 잡아놓고 생각보다 본인이 늘 치면서 수고가 가던 궤적보다 조금은 짧게 형성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이 좀 필요하죠. 자, 이런 공도 넉넉하게 잡아놓고 바깥으로 퍼져서 많이 안 도망간다. 이런 것이 필요한 배치들에 쓰시면 돼요. 이런 류의 잘못하면 수구가 나갈 것 같은 배치들, 이런 거는 회전은 필요해요. 이런 배치들의 이 스트로크의 직진성을 이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좁은 각보다 이런 긴 방향이 더 많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벗어나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심지어 약간 빗각, 억각도 아니고 빗각일 때 아우 맞았네. 억각이면 그나마 좀 덜 벗어나는데 빗각이면 옆으로 퍼져서 더 많이 벗어날 수 있죠. 이럴 때도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뭐랄까 정확한 두께를 맞출 수 있으면 사실 이런 뭔가 일종의 보험을 드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긴 한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미세한 두께 컨트롤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 배치마다 잘 빠지는 유형이 있죠. 뭐 짧게 빠지는 유형이 있을 것이고 길게 빠지는 유형이 있는데 이런 류의 배치는 길게 주로 많이 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치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배치를 좀 더 확률 있게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배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예요. 자, 아주 좁은 각 옆돌리기죠. 자, 이 배치를 칠 때 저도 굉장히 많은 뭐랄까 이런 식으로 많이 빠뜨렸어요. 좁다 보니까 얇은 두께를 겨냥해서 이런 식으로 짧게 많이 넘어가거나, 자, 아니면, 이건 너무 두꺼웠다. 다시. 맨날 이렇게 짧게 빠지니까 두께를 조금 더 쓰면, 자, 이렇게 넘어가는, 이 참 애매해요, 이 배치가. 이렇게 진짜 좁은 각에 되어 있는 옆돌리기를 치실 때 물론 얇은 두께를 겨냥을 해서
입사 반사를 생각해서 이렇게 치면 득점이 되게도 칠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 자체가 두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민감한 두께를 좋아해서 이렇게 많이 치고는 하는데, 조금만 두께가 잘못 맞아도 앞으로, 그러니까 얇게 맞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 좁은 각 안쪽으로 빠져나가든가, 조금만 두꺼우면 돌아서 길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을 칠 때는 두께에 민감하기 때문에 두께를 좀 덜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얇은 두께보다는 뭐랄까, 조금 한 3분의 1 정도의 두께가 좀 더 치기가 편하시겠죠? 보통 대부분 분들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주 극도로 얇은 두께로 미세하게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한 3분의 1 정도의 두께를 치는 게 좋다. 그 대신에 장점은 약간의 역회전을 주고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께를 평범한 편한 두께를 잡아놓고 이렇게 치면 무회전으로 쳤을 때 방금 같은 각도로 오면 길게 빠질 확률이 큰데, 역회전을 줘서 각을 세웠기 때문에 밖으로 많이 벗어나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류의 배치를 칠 때는 두께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도톰한 두께, 그냥 평범한 3분의 1 두께 정도를 잡고 역회전을 주고, 그렇다고 샷을 이렇게 미는 것보다 스트로크는 그냥 툭 던져놓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면 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얇은 두께로 조절해서 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두께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통통한 두께를 잡아놓고 한 3분의 1 정도, 거기서 이적구의 위치에 따라 당점을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물론 그 두께와 역회전의 조합도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어느 정도 쳐보시면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계산해서 친다기보다 두툼한 두께로 역회전을 두고 그냥 툭 이렇게 던져놓으면 수구가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오야. 사실 개인적으로 역회전 주고 치는 것은 분명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앞돌리기를 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류의 앞돌리기를 칠 때 수구가 돌아다니는 경로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로일 때는 역회전을 주고 치는 것보다 두께를 살짝 얇게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좀 더 편한데, 왜냐하면 수구의 경로가 멀다 보니까, 이동 경로가 길다 보니까 역회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좁은 옆돌리기 같은 경우에는 수구의 이동 경로가 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민감한 두께보다 역회전을 이용하시는 게 큰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얇은 두께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편한 두께의 역회전을 이용해서 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얇은 두께를 이용한 이런 미세한 컨트롤하는 그런 류의 공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얇게 많이 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얇게 많이 치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 또한 고점자분한테 한번 여쭤봤죠. 저는 이렇게 치면 앞으로 빠지고 살짝만 두꺼우면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각을 잘 맞추십니까? 했더니 이제 역회전에 도톰한 두께를 써서 친다는 거였죠. 톡 이렇게 치면 굉장히 편하게 득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한 10분만 쳐보시면, 놓고 배치 한 10번만 쳐보시면 금방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3분의 1 두께의 원팁 갖고 이런 각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포지션을 생각하면 조금 더 두껍게 하고 역회전을 조금 더 주고
이런 식으로도 공을 좀 일적구의 움직임을 생각해서 두께와 당점을 조금씩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민감한 배치.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도 저점자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옆돌리기 쉽게 치는 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옆돌리기 쉽게 치는 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적구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앞뒤로 다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서 있으면 아주 쉽죠? 자, 누구나 칠 수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치면 조금 얇게 맞으면 직접 맞고, 좀 길게 맞으면, 조금 두껍게 맞으면 길게 들어가고,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랑 비슷한 배치예요. 이걸 지금 왜 하냐면 제가 실전에서 이걸 너무 많이 빠뜨려가지고, 자, 이런 배치입니다. 이런 배치. 또는 뭐 이런 배치. 자, 이렇게 있는 공이에요. 제가 이거를 너무 못 치는 거예요. 치면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칠 수 있을까? 뭐 5&하프로 라인을 잡아갖고 아무리 치려고 그래도 조금 힘 빼서 치면 짧아지고, 조금 타격을 가하면 길게 빠지고,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죠. 왜냐? 이게 이제 외길이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몸에서 그 부담을 무의식 중에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공을 칠 때, 자, 지금 현재 라인을 좀 읽어보고, 이 배치는 어렵지만, 이 배치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칠 수 있다는 거죠. 공이 이렇게 있으면 코너보다 조금만 길게 이렇게 보내놓으면 득점이 돼요. 아주 쉬운 공이죠. 그런데 공이 이렇게 서 있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느낌상. 희한하죠. 그래서 당구는 멘탈 스포츠다, 그런 게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공은 아까 이적구가 한 여기쯤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배치예요. 물론 심리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이 이적구를 방금 쳤던 여기 있는 공 잘 맞췄잖아요. 저도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치는 거예요. 얘를 머리에서 지우고 이 공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적구가 여기쯤 있는 공을 맞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거기 있는 거 맞추려면 코너보다 살짝만 길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코너로는 기가 막히게 보내요. 옛날부터 뭐 어떠한 시스템 이런 거 상관없이 코너까지 보내는 감각은 어느 정도 몸이 익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치는 겁니다. 코너보다 조금 길게냐, 조금 짧게냐.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적구의 위치만 다를 뿐이지, 얘를 돌렸을 때 이 정도에 있는 공을 맞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득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수구와 일적구가, 물론 이거 뒤돌리기를 칠 수도 있겠지만, 자, 옆돌리기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수구와 일적구가 이렇게 빗각으로 있을 때 두께에 따라서 분리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물론 상하단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빗각은 두께에 따라 분리각이, 각도가 형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공을 칠 때 얘를 이 정도에 놓고 마인드를 바꿔서 치는 방법으로 치시되, 5 쿠션에 놓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얘를 여기다 놓고 치는 거죠. 4 쿠션에다. 여기 있는 공 친다고 생각하고 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이고 두껍다. 다시. 자, 느낌이 있죠, 느낌이. 내가 쳤을 때 얘가
그 당구 묘한 게 딱 출발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치는 사람만 알죠. 딱 쳤을 때 저 공이 맞을지 안 맞을지. 여기 있는 공, 이렇게 쿠션에 가까이 있는 공은 심리적으로 좀 쉬운데, 공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부담된다는 거죠. 코너보다 조금 길게, 여기쯤이야. 아니면 여기나 여기 있는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코너보다 살짝 길게, 뭐 얇은 두께에서 회전을 더 주시거나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을 빼주시거나. 자, 키스는 낮지만 어쨌든 수구는 정상적인 각도로 들어왔죠. 이게 제가 이 공을 너무 못 쳐서 고민하고 뭐 여기저기 물어보고 이런 공 어떻게 치냐 물어본 다음에 제가 쳐보고 괜찮네 싶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갔을 때 코너야. 부담돼. 옆돌리기. 앞뒷방도 없고. 그러면 코너로 보내는 건 어느 정도 몸이 알아. 이 정도 치면 코너야. 그럼 그거보다 살짝 길게. 좋아. 이렇게 친다는 거죠. 포지션도 됐네. 자, 뒤돌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있다고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되고, 살짝만 코너보다 길게. 좋다. 포지션 좋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렇게 외길 옆돌리기 치는 방법은 이적구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코너를 기준으로 이적구를 쿠션 쪽으로 좀 붙여가지고 이미지를 좀 당겨가지고 저 공을 맞추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공을 맞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치시면 훨씬 득점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이거 확실해요. 왜냐? 제가 몸으로 느꼈거든요. 키스 기가 막히게 빠졌네. 제가 직접 몸으로 느끼고 옆돌리기를 못 칠 때 그 아픔을 알고 나와 있는 옆돌리기인데 묘하게 못 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극복한 이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공은 쉽죠. 이렇게 있는 공은 적당히 태워놓으면 태워만 놓으면 직접 맞든 짧게 맞든 알아서 들어가는 공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적구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 그쵸? 그럴 때는 코너각을 보고 그래 얘는 한 여기쯤 있는 공을 친다고 생각하는데 코너보다 조금만 길게 보내면 이렇게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옆돌리기 외길에 있는 공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마인드를 살짝 바꿔서 당구는 멘탈 스포츠다. 그래서 이적구의 이미지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하면 충분히 득점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슬기로운 당구 생활 하시고, 자, 지금까지 샤넬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